네, 오늘 오후 1시 11분쯤 경기도 용인시 고매동의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넘어져 현재까지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타워 크레인 사고 상황 전해주시죠. 네, 앞서서도 저희가 취재기를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오늘 또 크레인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타워 크레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거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오늘 오후 1시 10분쯤입니다. 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위치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옆으로 넘어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명은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상자들은 크레인을 세우는 작업을 하던 중에 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게 40톤 그리고 높이가 90m 정도 되는 크레인인데요. 이 크레인이 이 중간 지점이 부러진 겁니다. 지금 보니까 78m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지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소방당국은 헬기 등을 투입해서 구조 작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사고가 난 물류센터 연면적 5만 8천여 제곱미터에 지하 5층, 지상 4층 규모인데요. 지난해 9월 1일에 착공을 했고 내년 8월 30일에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전 9시 28분쯤에도 사고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인천 중구 운서동 오피스텔 공사장인데요.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크레인 기사가 운전석에 갇혀 있다가 3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은 크레인 차량이 자재 운반 중에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소식을 좀 살펴보죠. 이 사고를 낸 급유선 명진 15호가 올해 4월에도 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고요? 네, 좀 다소 당황스러운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예. 한 번이 아니라 올해만 벌써 2번째 사고를 냈다고 하니까 과연 관리가 어떻게 됐었는지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구속된 선장 전모 씨가 당시 4월에도 이 배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조타실에서 운항을 지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천 북항 물류센터에서 유류 등 화물을 싣고 이 평택항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명진 15, 이 인천 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좀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3시 40분경에 우측에 어선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무전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방향을 틀다가 인천 남항으로 입항 중이던 중국 화물선이죠. 이 천주 1호와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전 씨는 당시 해경 조사에서 레이더를 봤는데 이 목표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 사고와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 씨 등에 대해서도 형사 입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도 좀 과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는데 승선원들의 근무 태도가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선체 구조나 아니면 장비가 이상이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네. 자, 여중생을 유인해서 강제 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영학만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딸의 양형을 결정하기 위한 재판에 이영학이 증인으로 신청이 된 겁니다. 신문은 오는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영학에 따른 아버지의 범행 의도를 알고도 친구를 집으로 데려오고 살해된 친구를 유기하는 과정에도 이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양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는데 이 검찰은 이 양의 임상심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대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이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한 뒤에 정신감정 신청을 채택할지 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12일 재판에서 이영학을 신문한 뒤에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이 포항에서는 강진이 발생한 이후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오늘도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포항 해변에 그 새우가 떼죽음을 당한 채 해안으로 밀려왔다고 하는데 이게 또 이 지진이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오늘 저희가 조금 전에도 저희 속보를 통해서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지진이 오늘 하루에만 한반도에서만 4번이 발생을 했습니다. 함경 길주 쪽에서 하나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 포항에서 2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도 해역에서 또 한 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죠. 오늘 새벽 1시 그리고 또 2시 때 규모 2.2와 2.3의 지진이 50분 간격으로 잇따라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좀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대구 기상청은 두 지진 모두 지난달 15일에 있었던 지진의 여진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NS 상에서는 이 지진 때문에 잠을 깼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도 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포안 강진 이후에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오늘 지진 발생을 하면서 70회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한편 경북 포항 바닷가에서 새우들이 떼죽음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진으로도 준비를 했고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죠. 작은 새우인데요. 포항 북구 두호동 영일대 해수욕장 그리고 남구 동해면 도구 해수욕장 이런 각지에서 작은 새우들이 죽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새우 사체는 바다에서 떠밀려와 모래밭을 하얗게 뒤덮을 정도였는데 국립수산원 관계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추가 조사는 필요한데 지진인지 아닌지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류 때문에 이 새우들이 죽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조사 결과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경기도 남양주 원단 공장에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 사건은 어젯밤에 접수가 된 내용인데 이 화재가 난 이후에 1시간 가까이 불이 좀 꺼지지 않았습니다. 유독가스가 좀 나오고 화재를 진압하는 데 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데요. 불은 작업장 165제곱미터와 그 기계 등을 태웠다라고 합니다. 소방서 추산 8,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꺼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작업장에 이 주말이 다가온 터라서 직원들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인명 피해는 없었다라고 하고요. 불이 나자 소방당국 인력을 급파를 해서 불을 껐는데 말씀드린 대로 유독가스 때문에 이 진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다행히 지금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사회부 김종선 기자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